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시골에 고향을 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보셨을 물건이 있는데요. 할머니 댁에 안방을 가면 언제나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장롱을 하나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름답게 수놓은 장롱을 보물이라도 여기듯이 아끼면서 우리 식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이불과 옷가지들을 넣곤 했죠. 그리고 가난했지만 결혼이나 상경을 하기 위해 우리 40대, 50대 분들의 목돈을 마련하려고 부모님들은 장롱에서 돈을 주섬주섬 꺼내 필요한데 써라고 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장롱, 특히 나전칠기 장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년대, 90년대 시절 추억이 녹아있는 귀중한 물건이었는데요. 요즘엔 안타깝게도 정말 오래도록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집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수놓은 이 나전칠기 장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전칠기 장롱은 나전이라 불리는 전복, 조개, 소라, 껍데기를 얇게 갈아 문형으로 박아놓고 오칠하여 만든 장입니다. 일명 자개장롱으로 불리며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붐을 일으키며 집집마다 하나씩 장만했던 기구이죠. 우리나라의 나전칠기 기술은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이 고려의 나전일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고 극찬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난 수백 년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전통공예 기술입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빛이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개패의 영롱함을 본 사람들은 한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탄성을 지르는 이유도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계승되고 있는 기술력 덕분이죠.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이어갔고 19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주춤했던 경제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다시 살아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물질적 부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오색 찬란하게 빛나며 최고급 공예품에만 붙이던 나전칠로 장식된 장롱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자개장롱은 집집마다 구비되어 갔으며 나아가 문갑, 자개경대, 자개그릇장을 풀세트로 갖추는 것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60년 전의 문화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이질감이 드네요. 한편 이러한 인기들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전래되어 새색시들의 혼수품에는 자개장롱 세트가 포함되었고 주부들은 괴를 들어가면서까지 장롱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이태리식, 미국식 장롱이 들어섬에 따라 1980년대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나전칠기 열풍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어갔습니다. 또한 수요의 급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오칠 대신 값싸고 건조 시간이 짧은 캐슈칠 같은 합성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오칠의 은은한 향과 달리 역한 냄새가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뿌옇게 변하며 강도도 약해 자개가 쉽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소비자들은 나천칠기 장롱을 점차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거 공간이 양옥집, 아파트 등 서구적인 생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개 가구는 점점 밀려나고 그 자리에 서양의 명품 가구 브랜드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전칠기 장롱을 포함해 80년대 아름다움을 채웠던 우리 작품들은 합성칠 사용과 금방금방 찍어내는 외국 가구로 인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전칠기에 대한 전통은 몇몇의 대가들에게만 이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2020년이 넘어 약 40년 후가 지난 요즘 갑자기 외국에서 눈에 익는 물품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말이죠. 나전칠기가 아마존 경매에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외국에서는 골동품과는 다르게 트렌디한 제품으로 나타납니다. 아마존 경매에는 검은색 바탕에 옥색 문양이 박힌 거울과 화장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눈에는 다소 촌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일 수 있는데 유행은 돌고 도는 걸까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매우 특별하게 보였는지 옥색꽃, 나무 잎사귀 등 동양의 장인이 공들여 제작한 이국적인 골동품으로 보였는지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한국 전통 거울이라는 이름의 제품은 약 550가지 이상인데요. 가격은 조그만한 사이즈의 손거울이 한국 돈 약 29,000원. 리뷰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선물용으로 추천한다는 후기도 있으며 무게가 약 4kg인 커다란 보석함은 가격이 무려 20만원에 팔리고 있죠. 이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했다고 하면서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죠. 이러한 열풍의 나전칠기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가 아닌 외국에서요. 최근 나일강의 나전칠기 이야기라는 워크숍과 세미나가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푸스터투 문화센터에서 한국 작가와 함께 이집트 시민들이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 방식의 나전칠기 제작 과정을 체험하였습니다. 한국과 이집트의 전통 문양을 나무상자, 젓가락 등의 한국 나전칠기 제작 전통 방식에 따라 조개를 활용하여 장식하며 한국의 독특한 전통 공예와 이집트 공예를 비교하며 예술 속 한국과 이집트의 만남을 경험하였죠. 워크숍에 참가한 이집트 시민들은
양국의 공예작품 제작 과정을 한국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함께 체험하니 유익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와 같은 워크숍을 연례 행사로 개최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나전칠기를 보다 잘 알리기 위한 세미나도 열렸는데요. 박재양 문화원장과 살랴바사 전문화부차관 외 이집트 내 예술교육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작가의 전통 나전칠기 제작 설명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죠. 국내에서도 나전칠기를 젊고 고급스럽게 해석한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보보크래프트라는 회사인데요. 수백 년간 전해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공예 기술의 젊은 생각과 감성을 입혀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소 회화와 공예품을 좋아해 박물관과 전시회를 자주 찾던 최윤영 대표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한국의 나전칠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계승해 전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죠. 보보크래프트는 한국의 나전칠기를 다시 붐업시키고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상품인 배곡 모란문 보석함을 보면 와, 나전칠기가 이렇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쁘고 보관하고 싶게 생겼습니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충분히 집안에서 둘만하네요. 배곡 모란문 보석함 외에도 만연필, 시계, 필통 디자인을 보면 정말 현대적으로 나전칠기를 잘 해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보크래프트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를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한국공예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들으니 훗날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처럼 한국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라져가는 제품들이 해외 관광객이나 아마존과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전 2019년 조사에서 일본 관광객에게 한국 재래시장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물어봤었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예상 가능하실까요? 1위가 정말 예상외였는데 저는 김이나 스틱커피를 예상했지만 반전으로 1위는 한국 할머니들이 주로 신는 요술버선이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495명 중 10%가 넘는 사람이 요술버선이라고 답했죠. 그런데 진짜로 일본에선 최근 한국식 요술버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술버선은 아시다시피 옛날 버선 모양의 양말인데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자주 신는 이 양말은 2018년 겨울부터 일본인 관광객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기는 일본 만화가 타키나미 유카리의 트위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지난해 1월 트위터에서 요술버선에 대한 애정을 그림으로 드러냈는데 추위를 타는 사람이 반드시 사야 할 최강방한 용품 요술버선이라고 소개해 믿을 수 없다, 터무니없이 따뜻하다고 극찬했죠. 게시물 말미엔 한국인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덧붙였죠. 요술버선 외에도 코리안 그랜마 블랭킷이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는 제품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꼭 하나쯤은 있는 아이템인데요. 할머니 침대 위에 깔려있는 호랑이 극세사다며 지나치게 화려해 오히려 촌스럽다는 장미꽃 라일락 콧문양 다묘가 그 주인공이죠. 아마존에 검색하면 150개가 넘는 제품들이 있는데 개당 무려 11만 원이 넘는 상품들도 있다고 하네요. 상품 리뷰에는 이국적이다, 고급스럽다라는 평이 달렸고 벨벳 소재 다묘로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해 실용적이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해외에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평택 국제중앙시장에서 혹한기에 대비할 수 있는 다묘 파는 가게에서 1명, 2명씩 사다가 이만한 물건이 없다고 덥석 사는 사람들이 있다죠. 오늘은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는 전통 물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상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상황이라 놀랍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를 보내시는 거 어떠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